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이유가 발표됐습니다. 피의자가 정신질환인 조현병으로 인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이 시간 조현병이란 무엇인지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나혜란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좀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저희가 앞서 간략하게 짚어봤던 것처럼 이 피의자가 조현병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 조현병 조금 생소한 질병인 것 같은데 어떤 질병인가요? 네, 조현병이랑 이전에는 정신분열병으로 불러졌던 뇌 질환인데요. 네. 사람이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행동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뇌 기능에 있어서 만성적으로 망가지는, 와해가 되는 뇌 자체의 질병입니다. 네. 그러면 네, 이 조현병이 유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조현병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사실은 절반 정도의 스트레스 기여도가 있긴 합니다. 그 말은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주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형제가 조현병일 경우에는 50% 정도의 어떤 자기도 조현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걸리냐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는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는데 왜 생기냐, 뇌에 도파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해서 어떤 환청이나 망상이나 여러 가지 정서적인 이상 행동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뇌의 아주 작은 세포 영역을 보면 아주 만성적으로 세포가 굉장히 조금씩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증상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뭐 특정 성격이나 아니면 특정 환경,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계기가 발생을 해서 뭐 조현병에 걸린다 이런 걸 네, 정확하게 그런 것은 짚을 수는 아니죠, 없는 거군요. 사실은. 네. 네. 그렇다면 조현병 질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우리가 뭐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특정한 망상이나 환청이 조현병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병이 발병을 한 이후에 보이는 대표적 증상이고요. 그 이전에 사실은 조금 사람이 우리가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조금 멀어진다든지 자기 생각에 많이 빠진다든지 대인관계를 기피한다든지 혹은 뭔가 모르게 골똘하게 자기가 한 분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을 포함하는 것이 의심 증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조현병에 걸렸는지 또는 위험한지 아직은 위험하지 않은지 스스로 체크를 한다거나 주변인들이 지금 이런 유사한 상황을 보이고 있을 때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조현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고요.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발병하는 나이가 남자 같은 경우에는 20대 전후,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30대 전후에 발병을 하게 되는데 뭔가 이게 청소년기부터 아이가 성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특히 남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거나 자기 혼자만의 생활을 하려고 하고 뭔가 뭐 몸이 아프다고 할 수도 있고 뭔가 왠지 대인관계를 많이 기피한다. 네. 이런 변화가 수년간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조금 굉장히 예민해지고 어떤 것에 대해 집착하게 되고 이런 증상을 보일 때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는 병입니다. 네, 지금 뭐 청소년기부터 수년 동안 좀 대인 관계를 기피한다든가 하는 증상이 있으면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조현병 치료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만성적으로 기능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이 도파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안정화시키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약물 치료가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약물만 잘 복용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불균형한 물질들을 균형 잡히게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신경 전달 물질을 안정화시키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망상이나
이번에 문제가 됐던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조현병이 치료만 잘하면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네.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 그리고 또 조현병이 심해지면 극단적인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치료만 잘하게 되면 전반적인 균형을 맞추면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능력을 발휘한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남을 해치거나 자기를 해치거나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 환자분이 이제 1월 이후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현병은 꾸준히 진행하는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끊게 되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혹은 병이 더 진행돼서 이렇게 다시 병이 악화되고 망상 같은 것들이 더 체계화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 이상행동, 난폭 행동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꾸준한 치료 그리고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또 네. 조현병이 재발하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네, 이 관리도 무척 중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관리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사실은 재발이라는 개념보다는 한번 조현병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뇌 자체가 꾸준히 조금 만성적으로 퇴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발이라기보다는 진행된다는 개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네. 약을 쓴다면은 그 진행되는 과정을 굉장히 막고 늦추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뇌가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적으로 병이 진행하는 것을 내버려두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재발보다는 꾸준하게 약물을 먹게 되면은 병 진행을 막는다는 얘기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행동 치료 같은 것들을 병행하게 되는데 예컨대 뭐 여러 가지 망상에 사로잡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사고가 변화됐을 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니야. 사람들이 너를 쳐다보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현상이야 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 환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적응 행동을 가르쳐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관리에 포함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된 통계가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병원을 찾는 비율 그 정도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현병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특이한 병인데 인종 간의 차이가 없이 약 1%, 인구의 약 1%로 발병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병원에 오는 비율은 1%까지 되지는 않는 것 같고 보통 통계적으로 0.5%, 그러니까 환자의 절반이나 그 미만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확한 구체적인 통계로는 알 수는 없지만 여튼 우리나라 인구의 1% 정도가 추정이 되고 실제 병원에 오는 것은 그것의 절반이나 그것보다 더 낮은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조현병 걸리고도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조현병을 방치하고 증상이 심해지다 보면은 또 다른 정신질환들이 같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조현병이 있으신 분들이 치료를 안 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거리에 보면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노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조현병 같이 갖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실 정신병 문제보다는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먼저 나타나서 사실은 굉장히 동반 질환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또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이런 분들이 뭐 행여라든지 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데리고 병원에 오기도 힘들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방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조현병 환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치료를 받게 되면은 거의 사회는 없게 되는데 이런 질병이 악화되면서 망상에 사로잡힐 때 아주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원에서 환자들이 치료에 누락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강남역 이제 묻지마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조현병에 대해 좀 많은 걱정을 하셨을 텐데 여기에 네. 대한 실체 그리고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나혜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